한국은 현재 대통령 탄핵 문제도 그렇고 아주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그런 나라가 대단하다는 거죠? 그녀는 한국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왔고 그 의견을 강하게 내세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대부분의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중단했을 때 한국 기업들은 과감하게 더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교수의 말에 옥스퍼드 강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펜을 꽉 쥐었고 자신의 세계관에 깊은 균열이 생겼음을 느꼈습니다. 이 한 번의 강의가 그녀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클라라예요. 저는 옥스퍼드에서 경제학과 정치학을 공부하는 미국 학생이에요. 저는 스스로를 똑똑하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생각을 깔끔하게 정리하며 사실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도 맹점이 있었어요. 제가 이미 믿고 있는 것 때문에 명확하게 보지 못하는 것들이요. 한국은 그런 맹점 중 하나였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한국이 그저 정치적 문제가 있고 역사나 중요성이 별로 없는 작은 나라라고 결정해버렸거든요. 한국이 기술이나 다른 어떤 분야에서도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정말로 생각해보지도 않고 믿고 있던 거였죠. 그날 아침 강의실로 걸어 들어가면서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어요. 학생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나무 의자들이 삐걱거리고 있었고 오래된 책과 커피 냄새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 자리를 찾아 노트와 펜을 꺼내 책상 위에 완벽하게 정리해 놓고 있었어요. 제 두 친구는 이미 와 있었어요. 알렉스는 앞쪽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큰 키 덕분에 쉽게 눈에 띄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하며 아이디어를 나누고 모두를 웃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항상 이야기하고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죠. 소피아는 몇 줄 뒤에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노트를 훑어보는 동안 그녀의 어두운 머리카락이 어깨 주위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것들을 알아차리곤 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 모두에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멈춰서 대화하지는 않았어요. 수업이 곧 시작될 참이었고 저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를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교수님인 클라크 박사님이 강의실 앞으로 걸어오셨어요. 그는 영국인으로 안경을 쓰고 있었고 진지한 표정이었지만 갑자기 따뜻한 미소로 바뀔 수 있는 얼굴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교실 앞에 서서 모두가 조용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오늘 그는 또렷한 목소리로 발표했어요. 우리는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완전히 바꾼 한국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더 바른 자세로 앉고 있었어요. 이것은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세계 시장과 어떤 나라들이 다양한 산업에서 앞서가고 있는지 배우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저는 그가 독일, 일본 또는 아마도 미국에 대해 이야기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이 나라들이 제가 기술 리더로 생각하던 국가들이었으니까요. 클라크 박사님이 버튼을 누르자 첫 번째 슬라이드가 큰 화면에 나타났어요. 2024년 시장 점유율 데이터가 있는 다채로운 차트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새 회사 이름이 목록 맨 위에 있었고 옆에는 엄청난 백분율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보시다시피 클라크 박사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에너지 코어 솔루션이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다른 두 회사와 함께 그들은 산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 회사 모두 한국 기업입니다. 저는 눈을 크게 깜빡였어요. 한국이라고요? 그건 맞을 리가 없었어요. 저는 숫자들을 응시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과 맞지 않았어요. 배터리는 전기차의 심장입니다. 클라크 박사님이 설명하셨어요. 그의 목소리가 조용한 교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다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뭔가 불편한 감정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 전체에 대해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항상 제 판단, 세상에 대한 제 신중한 분석을 믿어왔거든요. 지금 화면의 그 다채로운 차트들이 제가 믿었던 모든 것에 도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알렉스가 교실 반대편에서 제 눈을 마주치고 눈썹을 들어올리고 있었어요. 그는 전에 한국 기술에 대해 저에게 알려주려고 했었지만 저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었죠.
저는 그가 그냥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확신할 수 없었어요. 클라크 박사님이 더 많은 데이터를 보여주고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수년 동안 배터리 연구에 투자해왔는지 설명하면서 강의를 계속하는 동안 저는 평소보다 더 빠르게 필기하고 있었어요. 제 펜이 종이에 세게 눌리고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클라크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출을 줄였을 때 이 한국 기업들은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들은 연구개발에 더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 결정이 오늘날 그들이 시장을 선도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적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질문들로 빠르게 달리고 있었어요. 제가 무시했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산업을 이끌 수 있을까요? 또 무엇에 대해 제가 잘못 알고 있을까요? 제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편안한 세계가 제 주변에서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것은 단지 배터리나 한국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새로운 정보에 직면했을 때 그 관점을 바꿀 의향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어요.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짐을 싸기 시작할 때 저는 제 노트를 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무언가 중요한 일이 막 일어났지만 저는 그것을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대양을 건너는 여정이 아니라 제 자신의 마음이라는 더 어려운 영역을 가로지르는 여정이었죠. 그때는 몰랐지만 이것은 단지 첫 번째 발걸음에 불과했어요. 클라크 교수님의 발표가 계속되면서 화면 속 숫자들은 점점 더 무시하기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15년 동안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투자했다는 그래프가 제 오래된 생각들을 비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실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제 손가락은 공책 위에서 긴장감에 떨리고 있었어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대부분의 기업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걸 중단했을 때 이 한국 기업들은 과감하게 연구개발에 투자했습니다. 클라크 교수님이 자신감 있게 설명하고 계셨어요. 저는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을 건너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편안한 곳에서 불확실한 무언가로 이동하고 있었죠. 평소에는 정리되고 명확했던 제 생각이 지금은 질문들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었어요. 제가 혼란스럽고 전통이 없다고 생각했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기술 혁명을 이끌 수 있을까요? 교실은 전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높은 창문을 통해 햇빛이 들어와 나무 바닥에 긴 직사각형 모양의 빛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필기하는 연필 소리가 들리고 있었고 공기에는 오래된 책과 분필 냄새가 희미하게 감돌고 있었어요. 모든 것은 어제와 같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강의실 밖 돌로 된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제 발밑에 차가운 돌들은 단단하게 느껴졌지만 제 생각은 모래처럼 변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스가 한쪽 어깨에 배낭을 메고 저를 따라잡았어요. 강의 어땠어? 그가 물었어요. 데이터가 흥미롭네. 저는 조용히 인정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성공적인 산업이 나라의 모든 것을 바꾸진 않아. 소피아가 우리에게 합류했는데 그녀의 존재가 우리 대화에 평온함을 가져오고 있었어요. 아마도 이건 단순한 숫자를 넘어볼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어. 그녀가 제안했어요. 이런 큰 성과 뒤에는 보통 사람 이야기가 있거든. 저는 소피아를 이 여정의 친구로 보고 있었어요. 그녀가 저와 의견이 같아서가 아니라 그녀가 저를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서였죠.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는 알렉스는 도움이 되면서도 동시에 짜증나는 존재였어요. 제가 원하지 않을 때도 그는 저를 성장하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가장 큰 적은 알렉스나 다른 누구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넌 이것에 대해 몇 년 동안 생각해왔어. 한 수업 때문에 생각을 바꾸지 말라고 속삭이는 제 머릿속 목소리였습니다. 이 내면의 목소리는 제가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때마다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높은 서가에 있는 수천 권의 오래된 책들로 둘러싸인 도서관에서 저는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시작했어요. 한국 배터리 기술에 관한 각 기사를 찾을 때마다 또 다른 질문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기술 논문들은 저를 감동시키는 복잡한 공학을 보여주고 있었고 특허 출원들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복사한 것이 아닌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도서관은 가끔 책장을 넘기는 소리와 컴퓨터 키를 부드럽게 두드리는 소리를 제외하면 조용했어요. 램프는 어두운 나무 탁자 위에 따뜻한 빛의 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높은 창문 너머로 하늘은 짙은 파란색으로 변해 있었고 첫 별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내가 또 무엇에 대해 틀렸을까? 저는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몇 테이블 떨어진 곳에서 클라크 교수님이 물건을 정리하고 계신 걸 발견했어요. 평소와 달리 계획 없이 저는 그분에게 다가갔습니다. 교수님, 강의가 도전적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한국 기술에 대해 더 읽을 만한 것들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미소 지으셨어요. 이것이 당신의 훌륭한 연구 프로젝트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군요. 그는 작은 종이에 여러 학술지와 책 이름을 적으셨어요. 이것들이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날 밤 제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옥스퍼드의 높은 탑들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어둡게 서 있었어요. 자갈길은 제 발밑에서 울리고 있었고 공기는 서늘하고 가을 낙엽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제 잘못된 생각들의 무게를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이것은 제 시험의 시작에 불과했고 이미 제 생각이 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내일의 연구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그것이 이끄는 곳으로 따라갈 만큼 용감할까요? 예전에 클라라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생각을 고수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마도 새로운 클라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었나 봐요. 자신이 틀렸을 때 인정하고 계속 배울 수 있는 사람으로요. 클라크 교수님의 강의가 있은 지 3주 후 저는 제가 방문할 거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곳에 와 있었어요. 런던의 한국문화원이었죠. 제 연구는 단순히 기사를 읽는 것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이제는 더 직접적으로 보고 배우고 싶었거든요. 건물은 유리와 깔끔한 선이 많은 현대적인 모습이었어요. 안에는 고대 도자기 기술부터 현대 컴퓨터 칩까지 한국의 혁신을 보여주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전시품들 사이를 걸으며 모든 것을 꼼꼼히 읽고 제가 예전에 믿었던 것과 비교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마치 제 여정의 가장 깊은 부분에 접근하는 느낌이었어요. 제 잘못된 생각의 핵심을 마주하게 될 장소였죠. 한 걸음 한 걸음이 저 자신과 제 사고의 한계를 직면하는데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전시장은 다른 방문객들의 부드러운 발소리를 제외하곤 조용했어요. 조명은 밝지만 부담스럽지 않게 전시품들을 완벽하게 비추고 있었죠. 공기는 광택제와 새 카펫 냄새가 희미하게 감돌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큰 사진들은 한국의 연구실, 공장, 그리고 일하는 과학자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배터리 기술이 초기 연구에서 세계 리더십까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보여주는 연대표 앞에서 멈춰 섰어요. 전시는 이러한 성과들을 한국 문화적 가치,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교육에 집중하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예상치 못하게 제 옆에 나타났지만 반가운 존재였어요. 여기서 널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떻게 알았어? 저는 놀라며 물었어요. 내가 뭔가를 이해하고 싶을 때는 이해할 때까지 멈추지 않잖아.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함께 서서 배터리 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주는 큰 도표를 보고 있었어요. 그 복잡한 과정은 수백 가지의 정확한 단계와 전 세계에서 가져온 재료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술은 전혀 단순하지 않았어요. 수년간의 연구와 혁신을 나타내고 있었죠. 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 저는 소피아에게 목소리를 낮추며 털어놓았어요. 내가 한국에 대해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다면 또 무엇을 잘못 판단했을까? 내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은 정보를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는 거였는데 만약 내 기본 가정들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소피아는 이해한다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게 진짜 도전이지. 그렇지 않아? 이것이 제 시련이었어요. 단순히 한국에 대해 제가 틀렸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세상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의문을 품는 것이었죠. 저처럼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것에 정체성을 둔 사람에게는 이것이 깊은 고민거리였어요. 만약 제 방법에 결함이 있다면 저는 누구인 걸까요? 저는 다음 전시물로 이동했는데 그것은 한국 기업들이 어려운 경제 시기에도
연구에 계속 투자해온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다른 곳들이 투자를 줄일 때 그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죠. 이는 제가 그들의 비즈니스 접근 방식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과 모순되고 있었습니다. 한 사진은 돌파구를 마련한 후 축하하는 한국 엔지니어 팀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성취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이끌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기숙사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그날 강의실에서 배운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벽에 붙인 지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빨간 실로 경제 데이터와 혁신 패턴, 정부 정책과 기업 전략을 이어놓은 그 지도는 복잡한 연결고리 속에서 의외의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있었죠. 동시에 그 모든 정보들이 제 이전 확신과 편견에 대해 다시금 의문을 던지며 두려움마저 불러일으켰습니다. 작은 기숙사 방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감정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어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익숙했던 풍경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책상 위에 램프가 따스한 빛을 비추며 책과 메모지 위에 놓인 여러 자료들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고, 창문 밖으로는 옥스퍼드의 고풍스러운 첨탑들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어둡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평소와 다를 바 없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변화의 조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클라크 교수님께서 강의 도중 배터리는 전기차의 심장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한마디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은 단순한 기술적 진술을 넘어 한국에 대한 제 오랜 편견과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만큼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굳게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의심의 대상이 되었고, 그로 인해 내면 깊은 곳에 자리했던 두려움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휴대폰 화면에 알렉스의 메시지가 반짝이며 나타났습니다. 내일 연구 모임. 한국 간식 가져갈게. 내 새로운 문화적 감상을 맛볼 시간이야. 라는 알렉스의 메시지는 단순한 안부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마음 한켠에서 미소가 번졌고, 어쩌면 이 모든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다짐했어요.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깊은 믿음을 바꾸는 일은 결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과정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통과하고 있었어요. 오래된 확신의 죽음을 마주하면서 놀랍게도 그 자리에 새로운 자유의 감각이 피어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방 안에 놓인 수많은 메모와 그래프는 저에게 단순한 정보 이상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과거의 편견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리와도 같았고, 저를 둘러싼 복잡한 세상을 한층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서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용히, 그러나 결연한 마음으로 제 자신과 마주하며 변화의 바람을 느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한국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배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저 자신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빨리 판단했는지, 충분한 정보 없이 의견을 얼마나 단단히 고수했는지, 제 생각을 바꾸는 것에 얼마나 저항했는지를. 램프를 끄고 잠잘 준비를 하면서 저는 또 어떤 놀라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 면에서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3주 전 클라크 교수님의 교실로 들어갔던 그 클라라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두렵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했습니다. 클라크 교수님의 중요한 강의가 있은 지 2달 후, 저는 제 여정이 시작됐던 바로 그 교실 앞에 서 있었어요. 제 동급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알렉스와 소피아가 응원하는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오늘 저는 한국이 어떻게 전기차, 배터리 기술의 선두주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제 연구를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했어요. 제 목소리는 이전과는 다른 자신감으로 안정적이었어요. 덜 딱딱하고 더 진실된 느낌이었죠. 교실은 높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로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나무 연단은 제 손 아래 매끄럽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제 발표 슬라이드는 뒤에 있는 큰 화면에 색깔이 선명하게 보이고 있었어요. 방에는 오래된 책과 광택 있는 나무 냄새가 나고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옥스퍼드에 있는 동안 사랑하게 된 냄새였습니다.
제 여정의 보상은 단지 한국의 기술적 성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시각이었습니다. 강한 의견을 가지면서도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더 유연하고 호기심 많은 접근법이었죠. 제가 제 조사 결과를 보여주는 동안 클라크 교수님이 교실 뒤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해주고 계셨어요. 저는 심지어 한국 교환학생들에게 그들의 교육 경험과 혁신에 관한 문화적 가치에 대해 인터뷰도 했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점은 비교 차트가 있는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제가 계속했어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투자를 줄이고 있을 때 이 회사들이 어려운 경제 시기에도 연구에 계속 투자했다는 거예요. 이런 다른 접근법이 결국 아주 현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말하면서 저는 귀환의 길을 여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새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학문적 공동체로 돌아오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뀐 관점이었죠. 여정은 저를 깊이 변화시켰어요. 저는 여전히 분석하고 이해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이제 저는 제 지식의 한계에 대해 더 겸손했습니다. 제 동급생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관심이 보이고 있었어요. 일부는 메모를 하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집중된 표정으로 제 차트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들과의 연결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 함께 배우는 사람들이었죠. 발표 후 학생들이 자신의 물건을 모으는 동안 알렉스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서울은 언제 방문할 거야? 그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한 걸음씩 가자. 제가 깔끔하게 제 노트를 정리하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다음 학기에 그 교환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긴 해. 소피아가 우리에게 합류했는데 그녀의 조용한 존재감이 우리 작은 그룹을 완성시키고 있었어요. 가장 좋은 여행은 종종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그녀가 말했어요. 클라라, 넌 정말 멀리 왔어. 그녀 말이 맞았어요. 한국에 대한 제 예전에 무시하는 태도와 현재의 이해 사이의 거리는 마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점의 변화로 측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가능한 가장 중요한 여정이었을 거예요. 그날 저녁 늦게 저는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옥스퍼드의 오래된 안뜰을 걷고 있었어요. 자갈길은 제 발밑에서 불규칙했지만 수세기 동안의 학생들로 인해 매끄럽게 닳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제 주위에 높고 조용하게 서 있었고 그들의 돌벽은 달빛 속에서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이 여정에서 얻은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단지 한국 배터리 기술에 대한 특정 지식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변화된 접근법이었죠. 제 가정을 더 규칙적으로 의심하고 제 관점에 도전하는 증거에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능력, 이것들이 진정한 보물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클라크 교수님의 이메일이었는데 제목은 연구 조교 기회, 한국혁신 연구였습니다. 저는 끝이지만 또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느낌을 받으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원이 닫혔지만 새로운 길이 앞으로 뻗어 있었죠. 제 편견을 통한 여정은 저를 새로운 일상으로 이끌었습니다. 호기심이 판단보다 먼저 오는 곳, 사실이 오래된 생각에 도전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제 관점을 방어하기보다는 변화시키는 데서 힘을 찾는 곳이요. 옥스퍼드의 건물들이 제 주위에 서 있었는데 석조로 지어진 수세기의 학문이 모든 지식이 진행 중인 대화라는 것을 저에게 상기시키고 있었어요. 저는 그 대화에서 제 목소리를 찾았는데 제 자신을 의심하는 의지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바로 그 의지 때문이었죠. 이것이 영약을 가지고 돌아온 저의 모습이었어요. 끝이 아니라 앞으로 올 모든 학습 여정을 형성할 변화였습니다. 처음 클라크 교수님의 교실에 들어갔던 그 옛날의 클라라는 제가 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별들이 옥스퍼드의 꿈꾸는 첨탑 위에서 반짝이는 동안 저는 제 안에 새로운 평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배움은 항상 옳은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성장하고 변화하고 때로는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완전히 재구축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